지난 한 달 전에 한번 토지 분황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분 건물 그 빌라, 다세대, 연립 2주로 설명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릴 거요. 먼저 한 토지 사업비 우리는 한 2만 평대입니다. 66,390평입니다. 그다음에 1678세대의 그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하면은 다세대, 쉽게 다세대나 빌라에 그걸 부분 건물이라, 그 부분 건물 한 27% 차지하고 단독이 한 87% 차지하고 이 두 군데 합쳐가지고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설명드린 토지를 어떻게 내는가에 대해서 토지는 어떻게 내냐면 저희가 보상가에 내는 것만 하면 저희가 만약에 여기를 9월달에 편다한다. 그럼 9월달 당시에 시가를 수정해내는 거예요. 그럼 시가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시가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게 팔 수도 있고 그걸 추정해내는 건데 그럼 보통 이제 토지는 공시가에 있으면 공시가에다가 지가별로 곱해가지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다 여기도 거의 다 비슷하니까요. 그 밖에 하고 토지 공시가의 몇 배를 주냐. 예를 공시가가 여기가 보통 한 600만 원대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한 600 이렇게 있는데 200원 1,500, 뭐 3배, 그 다음에 한 2천만 원 되겠죠. 그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결국은 이 부분 몇 배를 주냐, 시가 공시 차이를 몇 배를 주냐, 이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는 건데 그걸 저희 투자자들은 그걸 찾는 것이 보면은 보통 주변의 보상이 얼마 이루어지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그 파리바게트 자리 있어요. 이안 아파트 앞에 있는데 파리바게트 아시죠? 요게 보상 2,300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가장 높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2020년 5월 달에 이루어졌으니까 한 2년 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아마 그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때 보상 이루어진 가격입니다. 여기다가 어느 정도 보조금이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단독주택 부지 이건 이제 큰 도로 변화를 하고 단독주택 부지는 이 아까 뒤에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1,500짜리 실거래가가 하나 있어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는데요. 근데 이 위치가 산 밑에라서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작년이네요. 지금부터 한 6개월 전 10월이니까 6개월 전에 한 1,550 정도 입혀야 됐어요. 그럼 이거 가져다가 여기를 입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위치가 아직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주민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위치가 여기보다 훨씬 나쁘답니다. 이게. 그러면 무조건 이걸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는 더 줄어야 되니까요. 근데 토지는 아마 그 두 가지를 잘 적용시키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주변에 실거래할 수 있는 토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제가 이제 그걸 요약해서 저는 특실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실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설례가 지금 중간 설명드렸던 그 파리바게트 자리가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자리가 지금 2,290만 원, 2,300만 원. 300만 원에 지금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단독이나 이런 토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고평 사구역에 평가했던 자료를 처음에 평가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올렸다는 부분을 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연립하고 다세대하고 빌라에 비교를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도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분은 공시가라는 게 없으니까 저희 공시가 여러분들하고 별건 무시합니다. 주변에 거래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보장도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같은 주변에 저희가 이제 뒤에 들어가 설명드릴게요. 주변에 거래가 됐는데 그것보다 위치가 낮느냐 아니면 최근에 됐느냐
위치가 낮거나 최근에 좀 더 이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몇 년이 지났냐. 이걸 보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격을 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그 올 9월달에 평가한다. 그럼 9월달 시가를 추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단지역인 이 부분은 지금 여긴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의왕 구곡 가라고 제가 2월달에 그동안 했어요. 여기가 비싼 지역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동전 단가는 1등했었습니다. 800만 원대 냈어요. 830만 원대 제가 냈었는데 저희가 한 70% 정도. 저희가 이게 올린 가격입니다. 동전 단가를. 빌라분들은 올린 단가들입니다. 근데 종전 단가를 이렇게 해놨었는데 조합에서 난리가 났었죠. 너무 올렸다고 해서. 조합은 20% 정도 돼가고 있었어요. 조합은요. 그래서 저희가 한 70% 이상을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하고 비슷할 거예요. 한 대지권 가격. 대지권은 아시죠? 예를 들면은 빌라가 한 보통 한 30평 정도 돼 있으면 자기 지분이 아파트 같은 기준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땅이에요. 근데 빌라는 좀 많습니다. 빌라는. 아파트는 높으니까 그렇고. 근데 아파트는 한 15층짜리 정도 되면은 내가 3평 살고 있으면 10평 정도가 전체 지분으로 돼 있어요. 근데 빌라는 한 2분의 1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층수가 낮기 때문에. 그거는 지분당 단가로 했을 때 한 2천만 원대. 2천만 원, 640면 2천 한 150 정도 되겠네요. 거기가 여기하고 비슷해요. 의왕. 그 다음에 전유매장 가격은 440만 원대니까 1,3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월달에 평가해가지고 했는데 동전 대비해서 올렸다는 걸 표시해드리는 거고요. 자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들 다 평가한 전례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엄리 구역에 그러면은 빌라나 이런 다세대나 이런 부분 어떻게 거래되는가를 저희가 추적을 해봤어요. 보면은 전유면적 땅, 전유면적 가격, 그 다음에 거래된 가격을 보면은 지금 430만 원에서 530만 원, 52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게 이제 저희가 표시했을 때 한성펠에서 에이든 하이빌라 요 부분이 여기서 보면은 에이든 하이빌라 좀 잘 아시겠죠? 요 부분이 제일 많이 나가네요. 요 부분이 지금 단가로 하면은 작년도 5월 4일날 거래가 됐는데 그 에이든 하이빌라가 16238이면은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바로 여기 주차장만 바로 그 뒤쪽이네요. 요게 한 1,76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유명당 거의 1,800 정도 거래됐어요. 작년 5월달에요. 이 부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거 1,400만 원대에 있어. 그러니까 1,400에서 1,700만 원대 여기 사업주는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불과 1년 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1년 전 가격을 비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그 빌라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그 작년 말이 최고 피크였어요. 지금 좀 멈췄습니다. 올라가는 추세가. 그래서 이 부분들 자료가 현재 이 사업주의 가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밑에 그 이안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안 아파트도 한번 추적을 해봐요. 이안 아파트가 1,400 정도, 500 정도 분양한 것 같아요. 분양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가냐면은 한 3천만 원대에서 요 부분 같은 경우요. 요 부분 같은 경우 전용면적 3,400입니다. 5억 4,500을 거래됐어요. 5억 4,500이 됐고 그 다음에 좀 싼 것은 2,700까지도 거래된 건 있네요. 그러니까 빌라가 낮죠 가격. 그래도 저희들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네요. 안 되십니까? 유튜브에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뭐냐면 그
이한 아파트도 한번 아파트 시세는 3,500대다. 3,500은 4,000 안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그 부분을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도 어차피 여기는 아파트 질적이잖아요. 아파트. 그리고 이한 아파트보다는 제가 아까 여기 도착해가지고 좀 일찍 도착해서 이한 아파트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이한 아파트 주차구가 참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여기는 2만 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훨씬 비쌀 겁니다. 훨씬 비쌀 거예요. 그러면 훨씬 비싼 아파트, 여기가 뭐 3,500이면 4,500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형 아파트 말고 그 밑에 주변에 그런 빌라나 연립들은 얼마나 되느냐 그걸 한번 따져봤어요. 지금 177에 33이라는 부분이 177, 33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어디냐면은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차장이고 요 바로 건너편이에요. 이게 바로 빠진 집. 왜 이걸 저희가 했냐면은 요 부분들이 지금 1,900만 원대예요.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1733 여기까지 있는데 요게 1,900대 정도 됩니다. 지금 제일 비싼 게 거래된 것은 2,100만 원까지 거래됐어요. 전년매가. 지분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전년매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비싸게 거래됐는데 이게 작년도 10월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그랜드 캐슬이라고 아시는 분은 있는데 작년에 연말에 준공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현재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 뒤에 보면은 자료를 제가 다 뽑았어요. 이 부분에 자료를 전부 거의 다 뽑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제일 높아요. 2천만 원대, 2천만 원대 이것도 있고 좀 밑에도 있긴 있습니다. 2천만 원대.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천만 원대를 넘어가는 빌라도 많습니다. 밑에 지역, 위에 지역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1,400에서 1,700대. 사업주은행이니까 아무래도 못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2천만 원대고 바로 건너편. 위치는 오히려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죠?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사님 그러면 예. 말씀하신 거 지금 옆에 동네거든요. 예. 근데 분양가도 많이 높아요. 예. 높고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동네 빌라도 이제 감당해 주시겠다는 예. 얘기죠? 지금 저희가 이제 평가하다 보면 어느 분이 있냐면은 사업지구내는 또 그렇게 봐요. 사업지구내는 LH 주준 평가사들은 사업지구내는 개발한다고 하니까 올랐다. 개발비 반영을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저희들 그 분석해봤어요. 여기만 올랐으면 그럴 수 있는데 밖에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가 높이 거래되는 자료들이 저희가 여기까지는 아직 안 뽑았는데 많다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사업지구내는 보통 개발한다고 하면은 빌라 부지들이 왜 올라가냐면요. 여기는 갑자기 이제 LH를 한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재개발 안에 뭐냐면은 지구 쪼개기라는 게 들어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가구주택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주택 단독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한 50평 정도 되면 한 8평씩 6개로 쪼개버리면요. 그럼 6개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그러면은 단독 부지가 1,000만 원일 때 빌라 부지는 거의 2.5, 3배씩 칠 거예요. 그래서 지분 쪼개기라는 것이 특히 이런 데나 서울 같은 어마어마하게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평가법에서는 그걸 배제해야 한다고 이걸 못 쓰게 하는데 여기는 그를 단계고 재개발한다 오래 갔지 않습니까? 이 밖이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그러면은 그래 이건 안 쓰겠다. 우리 밖에서 끌어다 쓰겠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도 이게 비쌀 거 아닙니까? 분양가를 비싸게 늘 거란 말이에요. LH는. 근데 LH는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LH에서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종전자산을 높이면은 결국은 종자산이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가 많습니다. 옛날에 조합도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산을 높이면 우리가 유리할 게 없다. 종을 높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LH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은 LH는 종전자산이 예를 들면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종자산은 조금은 높일 수 있지만 거기에 보면 주변 시세보다 한 60-70% 분양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아파트 자체는 지금 전국 방침이 그래요.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60-70% 정도에 분양해주겠다는 시세 한단 말이에요. 근데 LH는 실제로 자기가 그 이익을 내거나 이익을 손을 안 올라가면은 종자산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여기다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자산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부천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종정이 높든 낮든. 맞습니다. 근데 종정이 낮아버리면 여러분이 분담을 많이 내셔야 돼요.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받고 내 현재 종전자산 3억이면 2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4억이면 1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높여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게 있어요. 재개발 조합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조합은요. 조합은 내 거야. 결국은 조합은 내 거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조합은 피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분담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조합은. 그다음 LH는 구성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재개발하고 LH 한 사업하고 좀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의 그 여러분의 그 종전 자산 높여놓고 물어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재개발 방식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건 있어요. 같은 빌라나 연립이나 다세대라도 최근에 진 게 있을 거고, 그렇죠? 한 30년 이상 진 것도 있을 거예요. 땅 지분 땅이 비슷해요. 솔직히 한 20년 지나면 사실상 건물 없는 걸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들 평가 입장에서는 그 노후화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땅 지분은 똑같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근데 이것은 5년 전도 20년 전이라면 건물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차이를 냅니다. 그 부분 자체는. 대신 건물 가격은 최근해진 것은 많이 차이를 내겠죠. 재료를 다 인정해 주니까. 하지만 보통 한 15년, 10년 지나면은 그렇게 건물을 많이 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만 일단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최근 거래 가격 아까 2,100만 원 여기에는 조금 그 부분이 있어요. 건물이 좀 신규라는 거.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작년에 이게 좋았던 건 그거예요. 좋았던 건 뭐냐면은 부동산이 빌라가 됐든 뭐 토지가 됐든 대한민국 이 수도권이면 다 올라갔습니다. 저희 이제 부산 지역도 저희가 작년에도 과천 지역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장주 100만 평 했고, 그 다음에 남양주도 저희가 했고 그랬어요. 택지개발지구. 거기서도 설명할 때 제가 항상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다 오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2020년도부터 2021년도에 부동산 엄청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까지 사업성 내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적률은 제한되어 있지, 올라가면 제한되어 있지, 아파트 한계가 있지. 근데 이제부터 쳐버리니까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근데 보상평가에서는 결국은 저희가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시가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9월달 평당 2022년도 9월 30일, 9월 30일 시가를 내는 거예요. 그럼 시가를 어떻게 내냐면은 아파트는 거래된 가격 주변에 그걸 갖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것은 작년도 피크가 좋았기 때문에 2,300만 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가격이 많아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그럴까요? LH 쪽에서는 그 높은 가격에 저희가 솔직히 높은 가격에 뽑아 온 거예요. 아까 낮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건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이 안쪽에가 있다면은 솔직히 여기에서 한 4-5개만 거래가 예를 들면 1,500에 거래됐는데
뭐 예를 들면 1,800, 2,000에 여러 거래되면은 정상적으로는 이보다 낮게 안 팔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때는. 그래서 저희는 내놓으면 빼버린다. 예리처럼 내려갈 거. 이게 이제 쌈이라는 거예요. 이제 평가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선정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선정하고, 아까 이게 예전비례라고 했나요? 이 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한 아파트는 이보다 뭐 월등히 비싸니까요. 2,100만 원대 이것은 뭐 3천만 원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봐라 하면은 충분히 이 그랜드캐슬 이 자료를 끌어다가 여기를 쓰면서 여러분들 그 가격을 공정자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저희들의 평가사가 다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나중에 대책 중심으로 꾸준히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해도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되면서 인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몇 분 전에 이제 이 얘기했듯이 AH에서는 자꾸 결국은 재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종전 자산이 높아지면 종자산이 높아지고 분담금은 똑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는 또 간과하셔야 될 겁니다. 조합 방식은 그래요. 조합 방식은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경 안 써요. 집에도 안 들어가 봐요, 그냥. 네. 그리고 딱 그렇게 등기부등본 면적 나온 걸로만 평가해버립니다, 그냥. 왜냐면은 어차피 이것 주고 이것 받고 나머지 차액 주는 거 아닙니까? 내 빌라 주고 아파트 가져오고 차액을 주는 거예요.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조합 방식은 그래요. 그래서 별 신경 안 쓰고 합니다. 하지만 LG 방식은 이걸 정부에 사놓는데 그 방식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속 지금 7개 주문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서울까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LG도 홍보한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이 최대한 팔아놓고 보자는 거죠. 어차피 부천의 아파트 시세에 법률구지역 아파트 신규 시세의 70% 정도의 아마 종전 분양가를 책정할 거예요, 아파트는. 그러면은 어차피 종전 가격은 픽스돼 있다고 보고, 종전 가격을 갖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분담금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만약 평가 선정되면은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같은 평수로서는 다이다이가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작은 평수로 있는 빌라 사람들은 예. 종후 가격이 높으면은 그만큼의 추가 분담금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면 그만큼의 돈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추가 예. 분담금. 그러니까 그걸 종전 가격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올리면 향후에 또 금액이 또 올라가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종우 가격은 그게 예. 같은 평수로 1대1 다이면 말씀이 되는데 지금 예. 우리가 지금 여기가 빌라 기준으로 얘기하는 예. 겁니다. 다세대나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빌라나 다세대가 적게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추후에 향후에 지금 이익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종전 가격이 비싸게 받았을 예. 때 근데 향후에 종후 가격이 비싸져 버리니까 결국엔 내야 될 추가 분담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죠. 종우 가격은 예를 들면은 작은 게 20평을 받느냐 30평이나 그 차이인 것이지 결국은 종우 평당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전 가격은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내가 1억을 받을 수도 있고 1억 5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우 가격은 예를 들면 30평짜리 평당 1,000만 원이라면 30평 3억일 것이고 그러니까 20평이 2억이라는 것이지. 예. 종목 가격이라니까 어떨까? 아니, 종후 가격 자체는 또 저기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고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요. 그 부분이 다 올라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우 가격은 어떻게 하냐면은 종우 가격은 전국 방치나 이런 데가 뭐냐면은 주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두산도 있고 여기가 분양가 주변 시세의 한 70% 정도가 목표예요. 70% 정도가. 그래가지고 그럼 LH는 왜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종우 가격을 하면 자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낮추려고. 근데 LH는 실적으로 걔네들 마진 표면상으로 마진이 없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마진이 맞습니다. 예. 없는 거니까 실적으로
강타선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양가는 어차피 픽스돼 있다고 보면 맞아요. 지금 보상 많이 받으면 저희 주민들은 저기 분담금 더 준다는 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담금을 덜 내면은 네. 아무래도 손실 폭이 예를 들어 제가 하니까 주민들은 그 분담금이 적지만 얘들은 내야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문제예요. 그게요. 그지? 근데 조합 방식은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추가 부담금 나고 추가 분담금이 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물론 조금은 더 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너무나 예를 들면 지금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엄청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만약에 조합 방식이 일반 조합 방식 똑같으면 내일차 들어올 이유가 없죠.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LH나 이런 부분들이 이 원가 공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추정 못합니다. 사실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지구에서 있잖아요. 대장지구 같은데 아파트가 나중에 뭐 3천만 원 넘어 다 그럴 건데 그거 농지를 150, 160에 수용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가 공개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조가 완전 픽스는 아닐 거예요. 조금 영향을 미치지만 진짜 경미하게 미친다는 거죠. 근데 분담금은 상당한 차이를 움직일 수 있어요. 분담금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종잣값을 평가했단 말입니다. 그 차익이 전부 분담금인 거예요. 그 차익이. 근데 예를 들면 여기 갖다가 1,400짜리 끌어들였습니다. 2,000짜리 끌어들였음에 따라서 엄청 한 30%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종잣가격 차이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많이 바꿔는 보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조합 방식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토지 단독 부분하고 그 빌라 부분하고는 이렇게 하면 차이가 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통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2,000대 한 1,000몇만 원 되잖아요. 다들 한 3배 이상 차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구분 건물도 저는 투기 세력이 들어오질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못 들어왔죠. 가격이 이게 못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 보통 우리가 보면 3배 이상 차이 나요. 구분 건물 10평짜리 4등 이상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저희가 받을 때 대단하 이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예.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예. 저희는 동결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근 시세를 지금 끌어오신다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네, 무조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빌라 계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변에 지금 넘어만 가도 지금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예. 지금 말씀하신 예시 지역 같은 예. 경우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제시하면 저희 그 빌라 주민들한테 보상가 많이 주실 수 있는 아마 예. 그 백데이터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단독 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현 실거래가 그거 있는 거에다 갖다가 우리 동네 그동안 못 올라간 거 추산하시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결국은 보면은 결국은 현재 이제 9월달 시세를 이제 추정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그 시세 부동산이 지금 적지 상태 그래서 작년도 아까 얘기했던 10월달 정도 가을에 그 실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시정 조정은 해요. 보통 1년이면은 4에서 5% 정도 올라갑니다. 집값 변동률이. 그 정도 보정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 충분한 시세를 반영한 적정한 보상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작년에 부동산이 많이 거래되고 실거래가가 괜찮다는 거, 그건 굉장히 보상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의 수용되는 땅을 평가하는 데서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아마 그건 무조건 반영시킬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 오늘 빌라라서 빌라 부분 건물라서 좀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복잡을 해가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아까 그 자료 엄청나게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이거 몇개 뽑았는데 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거 이거 아까 그랜드 캐슬인가요? 요거 하나 갖고 접근시키면 돼요. 사실은 빌라 이게 제일 좋은 자리예요. 사실. 예. 미리다 그 분양권 사고 파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뭐 감평하거나 뭐 할 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그 분양권을 미리 사고 파신 분들. 예. 제가 예전에 듣기로도 부동산이 이제 이미 개입이 돼가지고 예. 분양권을 벌써 미리 주고 사고 예. 팔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감평받거나 할 때 뭐 전혀 다른 저희도 그까지 감안하는데 요 부분들이 분양하고 중간에 분양권 사고 그래야 되는 실거래들이 대부분 뽑아온 게 지금 그지?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지 그냥 거래된 것은 보지도 못해요. 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도 안 돼. 분양권 사고 받고 하는 예. 거에 그 금액이 좀 같이 예, 올라가는 그렇죠. 그걸로 이제 평가를 그렇죠. 그거를 뽑아온 거예요. 저희가 그걸 주장하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요 700, 800 그래요. 이게 아예 그건 우리는 잘 뽑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시가지.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산 사람이 어쨌든 더 주고 샀던 뭐 피를 더 주고 샀던 이게 시가인 거지. 옛날 그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 안도 1,400대예요. 처음에 부장했던 가격은. 근데 뭐 3,500 그러는데요. 이거 더블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시가를 내려면 지금 더블 가격이 맞는 거지. 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저희는 아예 안 쳐다봐요. 그것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견 못했던 거 최근에 이제 분양된 것도 요사는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그걸 더 한번 조정해 볼 테니까요. 근데 현재는 요구에 좋아가지고 요게 가장 택배가 좋은 자리로 많이 가는 판단이 들어요. 현금 청산하는 사람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오래 산 사람들은 손해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네. 현금 청산해가지고 가는 그 조합 방식이면 아니, 조합 방식이면 조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조합 방식이면 네, 똑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조합 방식은 맞는 말인데 여기는 거기 LH 방식은 틀려요. 공공 개념이 들어가서 조합 방식이면은 결국 조합원들이 손해 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만약 이런 식으로 부담한다면 엄청 반대해요. 그렇죠. 난 조합 방식이면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조합 방식이 LH는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때 들어가 보니까. LH는 조합 방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종전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종전 평가 금액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종목하게 나와요. 내가 만약에 20평짜리를 빌라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2억이 나왔다. 근데 종목 가격에서 여기 저기 아파트 분양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70% 정도 선에서. 근데 4억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2억에 대한 분담금 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억 5천 나왔으면 1억 5천만 내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조합 방식에서는 뭐냐면 비례율을 내는 거잖아요. 종전하고 종호를. 그러니까 비례율이 105% 나왔다면 내가 105%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되게 중요해요. 이걸 비례율 같은 거 따지고 그냥 네. 개개별로 네. 따진다. 근데 여기는 뭐가 중요하면 종전 가격 최대한 높여놓고 종업 가격은 종업 가격 갖다가 다 떠넘기려고 하면은 예를 떠넘기려면 이걸 종업 가격 통제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갖고 종업 가격을 갖다가 이제 고상평가하면 중위천은 안 받고 사실 이제 경기도주천하고 그다음에 LH점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높이려고 할 거예요. 아파트 부지가 같은 건 부지가 높으면 또 높아지는 거니까 건축비 넣으면 표준 건축비 딱 정해져 있어요.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좋은 가격을 갖다가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사를 선정한다는 걸 꼭 넣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좋은 가격에. 여기를 통제해줘야 돼. 이 부분 자체를. 그럼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거기 LH 방식의 그거하고 아까 전에 그 비교했던 예. 민영하고의 그 차이 부분을 예. 섞어낸 사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보게 되면 민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 때문에 항상 말들이 생기고 뭐 1억 더 냈다 2억 더 냈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반감을 갖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오해를 사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다시. 결국은 여기가 조합 방식은 결국 개인들이 모여가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손해가 난 부분 다 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알고 근데 LH 부분은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런다니까요. LH 부분은 주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70% 수준을 제가 해서 판단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정확히 LH 부분은 LH는 이제 분담금 문제나 이런 부분이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세의 70% 정도. LH는 그걸 다 떠넘기라고 할 거예요, 사실은요. 조합방식하고 손에 안 보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그 부분은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사실 LH는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자기들 방식대로 이걸 사업을 마치는 그게 최종 목표일 겁니다. LH는. 그러면은 LH가 들어와서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LH 방식으로 하는 부분 자체가 이익이 없어요, 사실은. 원래 분명개발은 이익이 없게 해가지고 아니요, LH가 들어와갖고 여러분들 이익 줄 게 없다는 거죠. 이익 줄 게. 싸게 분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조합 같은 데에서 한 70% 해주는 거, 한 100% 해주는 거 70%로 지금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LH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조합이 사면 1,000만 원 주는 거 우리는 700 해주겠다고 LH 방식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강평사님께서 개입하시면 분양가 상한제도 조절 가능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원미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요. 예. 상대적으로 다른데 타 지역이나 지금 말씀하신 70% 수준보다도 발등이 떨어집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가를 많이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예. 저희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또 부담금이 또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예. 근데 그게 지금 그 강평사님이 LH하고 얘기할 때 일반 분양가 상한제를 좀 위로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유들이나 아니면 어떤 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고정인가요? 일반적으로 그 LH에서는 그 아파트 부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부지 부분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그 주민들 선정 평가사는 안 받아들이고 LH 평가사만 해갖고 할 확률이 좀 높아. 현재가 줄여왔으니까요. 근데 이 사업은 이제 최초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 때 어차피 주민들 너무 많은 대로 종후가 높일 수 있으니까 어차피 건축비 표준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종후평가할 때도 우리 하나 넣어줘라. 상대 견지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된다고 얘기하는데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 지금 저희 LH에서 지난번에 처음 저희 설명해 드릴 때는 모든 게 고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또 공부해 보니까 고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간평가 올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좀 올리면 저희 주민들 다 이쪽 그러니까 부담금이 적어지는 거죠. 예. 저희들 저 요구 사항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돈 조금 덜 주고 아파트 받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걸 하심에 있어서 지금 간평사님의 역할이나 지금 지금 여러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어떤 분은 아까 그런 부분에서 관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또 뭐 지금 간평사님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에 제가 단독 설명하실 때 굉장히 좋은 사례를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맞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변 시세나 지금 저희가 지금 불이익 받는 게 2년 동안 저희는 지금 하나도 그 최소돼 있었고 가격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냥 그런 부분이 사실 불이익인데 그 주변에 그 법으로 올라갔다 하니 그 지금 우리 지금 설명하신 것처 우리 빌라 사시는 주민들은 가격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여분이 예. 있겠네 지금 보니까. 예. 다행히 네네. 장군들이 많이 오른 차례들이 많아요. 아니 그래서 있어요. 그게 참 좋아요.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하기가. 근데 다행히 또 안쪽보다 밖이 보통 안쪽이가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밖이 훨씬 비싼 자리가 있으니까 안쪽 자리 잘 못 쓰게 해요. 당해사업지구는 개발력이 있다고 다행히 바깥쪽에 있으니까 좀 주장하기가 좋아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LH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간평사님 주장하신데 그쪽으로는 지금 가격 엄청 높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또 올랐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분양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서울보다 그래요? 더 비싸게 팔아야 해서 네. 높다. 아무튼 그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충분히 자료를 계속 찾아야 되니까 더 좋은 자리 좀 주시면은 특히 이제 빠진 지역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여러분 재산권을 충분히 평가하도록 요 지역에 예. 그 빌라가 새로 지금 분양이 많아요. 예. 그래 되면 그 차례들 저희 찾은 거예요. 아까 그 전에. 현금 청산 부분으로 네. 빠져나갈 부분하고
원주민들 여기서 뭐 10년씩 살고 오래돼가지고 아파트 한 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오래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걸로 잠깐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설명하시는 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그거 좀- 지금 우리가 그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그 부분을 잘못했는데 이게 작년도 10월 달에 6개월 전 자료입니다. 이게. 그럼 건물이 새걸 거 아닙니까? 땅 지분은 똑같다니까요.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지분은 저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희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 부분 보면요. 이게 건물 전유면적 단가입니다. 그죠? 이것 곱하기 건물 전유면적 곱한 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뭡니까? 60이고 400이니까 2억 4천 하니까 대략 따져가지고 이건 전유 면적당 따진 겁니다. 이거 건물 면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이것은요. 보통 이제 건물 면적으로 이제 보통 빌라가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땅 지분으로 보세요. 260 아닙니까? 이렇게 그 돼지 지분 땅가는 600만 원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돼지 지분 40평 아닙니까? 40평만 이렇게 2억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대지권 가격은 2천만 원이고 점유자 가격은 참 1,400만 원 됩니다. 이게 결국은 빌라는 땅 지분 재개발 같은 데 가면은 결국은 지분으로 계산하거나 전용의 계산 똑같아요. 다만 어떤 차이냐면 그럼 어떤 데는 건물을 갖다가 3년 전에 졌고 어떤 데는 20년 전에 졌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노후 정도는 그러면 건축비가 예를 들면은 한 400만 원 들어간다 빌라가 평당. 그러면 15년 차이만 주면 우리가 차이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받은 시기 그거 안 내주면 안 되죠. 이 건물 차이만큼만 반영해라. 땅은 똑같아요. 같은 이출하면. 근데 이것은 5년 됐고 이건 25년 됐으면 20년만 주면 그러면 평당 예를 들면 이게 400이면 평당 200으로 계산해주고 평당 400 계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규비로 나와보거든. 그렇게 결국 똑같아요. 땅값은.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네. 소유주님 질문이신데요. 월세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월세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던데 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월세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셨어요. 그건 영업보상 이런 데에서 우리는 영업대는 행위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의 월세는 되지 않아요. 사업자로 보질 않아요. 두 번째가 감독사님 설명 중에 지분 쪼개기 관련 말씀하셨는데 네. 이미 지분 쪼개기를 한 주택을 확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여쭤보거든요. 지금은 지분 쪼개기 못하죠. 지금은 이제 못하는데 여기는 지분 쪼개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격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2,100만 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분 쪼개기가 그렇게 영향 있는 가격대가 아닙니다. 원래 3배 차이 나요. 단독하고 지분하고. 근데 여기는 그런 가격이 없더라고요. 그럼 저희 무시해요. 그렇게 지분 쪼개기 심하면은 무시하고 갑니다. 그냥. 지분 쪼개기 가격. 근데 여기는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 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야지만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단독을 지분 쪼개기 가지고 예를 들면 50평짜리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씩인데 10평을 쪼개가지고 3천만 원씩 가버리면은 다 이거 인정 못하죠. 그것까지 인정 못하죠. 근데 여기는 아까 제가 봤을 때 안쪽이 1,400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깥쪽이 이제 이게 아까 그랜드 캐슬이가 이게 한 2천만 원대 되고 이 부분은 단독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500 정도 간다고 했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이게 지분 쪼개기 자료가 저희가 쓴 자료는 없다는 거죠. 여기 3천만 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분 쪼개기에는 영향이 없다고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또 그게 아니라요. 지분 쪼개기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는 예. 해도 안 된다는 예. 뜻이죠? 아 그럼요. 네네. 지금 안 됩니다. 그거 의미 없어요. 네. 옛날에는 제가 잘 보아드린 아 예. 예전에 이 지분 쪼개기가 많이 많아서 단독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집에 6세대가 살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지분 쪼개기를 했냐면 각 세대별로
저걸 줘요. 수도 지금 다 수도 공동 하나로 넣잖아요. 수도 계량기 다 달아주면서 세대별로 그 세대별로 다 해놓으면 빌라랑 똑같죠. 그럼 우리 집 같은 경우 딱지 6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지분 쪽이에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수도 하나밖에 안 놔주고 지금 만약에 지분 쪽이라면 다 구분 등기해서 다 해야 돼요. 구분 등기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분 쪽이기 소유권 좀 갖고 온 지분 쪽이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딱지를 받으려면 다 구분 등기를 해서 1호 박윤희, 2호 나준수, 3호 이영진이 다 이렇게 소유권이 달라지면 이건 지분 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 자체가 지금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시청에다 넣어도 허가를 안 해줄 거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저 손가락 올린 거. 아, 예. 설명 감사하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깜짝 놀랐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LH가 아파트에 이제 나중에 분양 가격을 시세 70%로 잡으면 지금 현 아파트 시세보다 만약에 좀 떨어지면 지금 저희가 24평대가 4억 1,700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5억 6천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거기까지는 제가 장담 못 하겠는데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LH에서 제가 이제 종전 가격이 어느 정도 높여진다고 된다면 LH가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에서 땅이 차지한 총액이 차지한 비중은 높지 않아요. 보통 저희들이 사업지 같은 데 하지 않습니까? 20%안 넘어가요. 땅 가격이. 총 전체 아파트 분양부터 상업은 다 합치면. 그래서 그렇게 큰 곳이는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근데 마치 땅 가격이 다 차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사실은. 그래서 하는데 조금 변동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동안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는 추이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러면 거의 이번 정부에서 올라가겠습니까? 공지된 그 분양가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분양가는 내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분양가는 우리가 조합 분양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걸 많이 받으면 보상을 많이 받으면 우리 갭이 그렇죠. 줄어들죠. 분담금을 낮추는 게 네. 그다음에 근데 두 번째는 이슈가 근데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시안이 있어요. 그 소개 자료 중에 그 48평 단독 세대에 관련해서 땅 지분이 48평이고 건물이 48평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감정가액을 거기서 5억 4천 정도로 잡았어요. 5억 4천. 그래서 거기에 있을 경우에는 1+1을 반영을 해서 30평대하고 그리고 20평대 아파트를 했을 때 추가 분담금에 대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48평이라고 하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땅을 평당 1,100 정도로밖에 안 잡은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고가 잘못된.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게 지금 지난번에 LH에서 우리한테 보내줬던 거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시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할 때 그 감평가 기준은 뭐냐면 이 아래쪽에 지금 땅값 제일 싼 동네 제일 싼 땅값을 예시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저희의 저 동네 1,500 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게 지금 사례가 많으시잖아요. 그 기존 보도 자료에서 이렇게 감평 가격이 낮게 된 곳이 얼마만큼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려간 가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딱 두 가지 요인은 지금 요번 이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7개 지금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일지가 들어오는 것은. 근데 보통 택지개발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은 용적률 상향해가지고 아파트 세대수 늘어나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기에서 1678세대잖아요, 여기가요. 그러면은 용적률을 지금 제가 몇 프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90%예요. 용적률이 지금 상당히 낮아요.
올리지 않고 여기 290%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경 4구역이 350%인가 몇 프로 나왔었어요. 50% 이상 네, 해줬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소대파반은 표준 건축비가 지금 표준은 한 500만 되지만 실행 단가는 400, 한 4, 50밖에 안 돼. 일본도 지금. 일본 400, 4, 50입니다. 지금 아파트 실행 단가가. 시공사 내가 줄 수 있는 단가가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다가 땅값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그 여기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들어갈 부분들이. 그러니까 종전가격 올려가지고 조금 하는 부분들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그 방법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얘기. 지금 1678세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 절대 하지 않아요. 광주 신도시는 6,000세가 7,000세를 더 늘렸어요. 그리고 150배를 제가 내갔었는데 적자한다고 해서 거기는 거의 한 60, 70%더 아파트 집어넣었어요. 그때도 저희 사람이 똑같이 했어요. 적자한다고 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정부는 지금 용적률을 심지어는 500%까지 올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못해요. 그것 갖고 저거 안 해주면은 용적률 안 해주면은 분당이 183%고 94%는 그래 분당이요. 200% 한 190%대입니다. 일기 신도시들 다. 그거 용적률 제가 봐도 350, 400%다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50%가 장난 아닙니다. 50%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구 지정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높일 그 후에 됩니다. 그죠?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네. 있나요? 네. 얼마든지 바꿀 수 이게 있습니다. 주민치가 아니고 그래서 그 용적률을 바꾸는 주체가 시에서 허가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LH가 사업 주체니까 시를 해가지고 올리겠죠. 이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전부 방침이 올리는 방침이니까 전 방침 다 올리잖아요. 지금. 최소한 이번 정도는 용적률을 상당히 올릴 겁니다. 그러면 저기 실질적으로 이 연미동 지역에서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용적률 상한이 연결되면 2014년도 15년도에 1월달에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올렸어요. 그때 30%인가 평균을 올려주니까 강남이 재개발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한번 올렸어요. 2015년도일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올렸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올려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윤석열 이제 한 달 뒤면 지금 하시네요. 거기에서는 더더욱 논점이 도심 개발이에요. 택지 개발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택지 개발이라고 해서 그랜빌트 보는 게 주사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이잖아요. 다 이정. 그럼 재개발은 할 때가 용적률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방법이 왜 땅까지 올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걸 차선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제가 확신은 못 하는데. 그럼 또 여쭐게요, 간평. 네. 저희가 우리 A1 간평을 우리 선정을 했을 때 예. 간평사님이 우리 원미동을 위해서 다 목숨을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했다. 예. 한마디만 해주시죠. 저희는 그거네요. 저는 뭐냐면은 어차피 상대편하고 했을 때 저희 단독 이거 끌어다 쓸 겁니다. 상업용 이거 끌어다 쓸 겁니다. 아까 2,300. 그러나 단독 이거 1,500 끌어다 쓸 거고 빌라 이거 끌어다 쓸 겁니다. 될수 있으면 저기는 안 끌어다 쓰라고 할 겁니다. 될수 있으면 좀 낮은 거. 대로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끌어다 쓰면은 근데 이 대로변을 쓰면은 여기가 죽어요. 대로변 높은 불에 나온다고 해서 이를 바로 낮춰야 되는데 유리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만 써야 되는 것이지 이걸 여기다 쓰면 여기 죽여야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 부분 제가 보세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잠시만요. 저희 운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사무실 여기 주민협진 사무실도 만들고 해서 인사드리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인사 한번 드릴게요. 아니요. 앉아봐주세요. 그러면 이거 끌까요?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